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 부드럽게 해볼까요? 제가 너무 딱딱했죠? 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그제는 이제 며칠 전에는 이제 가을이 완전히 왔구나, 이제 여름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했는데 또 어제 오전은 또 여름은 끝자락이 좀 남아있구나 뭐 이런 느낌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날씨가 이제 변화가 심한데 아마 이제 우리 20대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런 심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김에 또 어려운 시간을 내시고 또 멀리서도 오시고 이렇게 뭐 사연들이 뭐 다양합니다. 좋은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다음 혹시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고시공부의 방향성을 잡는 좋은 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원이 그 설명회를 자주자주 합니다. 제가 번거롭기는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뭐 3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몰려와요. 많이 몰려와가지고 설명회는 진행되는 데는 뭐 제가 하는 거니까 어려움은 없는데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개인 상담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거의 그 이제 시즌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주 아니면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설명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 참석하시거나 또 상담을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어쨌든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들인데 아직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바로 생략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학원이 배출한 합격생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작년 설명회나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설명회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장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2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원래는 100명 이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제가 장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원 내부에서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하고 내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이길 거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 숫자에 딱 맞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예측을 하는 뭐 과학적 시스템이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예측이 또 불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올해는 어떤 학생이 될 거다, 어떤 학생은 좀 힘들 거다 이런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누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원이 달성할 수 있는 피크에는 아직은 조금 못 미쳤어요.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목표한 대로 하면은 전체 합격생의 한 50% 정도가 우리 학원에서 나오는 결과 이렇게 되는 게 학원의 역량이나 학생들의 역량에 비춰볼 때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주목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편의상 용어를 생초시 합격 이렇게 정의하고 합격생이 매년 나옵니다. 올해도 3명, 작년에는 2차 합격생이 6명, 최종적으로 4명이 됐는데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은 학원에서는 계속 일관되게 나옵니다. 일관되게 나오는데 이 생초시 합격생들의 수험 기간이 6개월입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기간이 있겠지만은 그 수험적 관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00년이에요. 2명 00년.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을 마쳤기 때문에 전공을 하더라도 아주 치열하게 들어간 과정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전공 이제 3, 4학년 돼야 되니까 약간 나는 정도다. 학원으로 치면은 서울대 경제학과 이 학생이 2학년 마치고 왔으니까 2학년 마치면은 학원으로 치면 한 2개월 정도 앞섰다 이렇게 봅니다. 3학년을 마치면은 한 3, 4개월 앞섰다 이 정도로 보는 거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방향하고 고시가 요구하는 방향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다 이런 부분은 뭐 2개월뿐만 아니라 2년 쌓은 게 더 높겠죠. 더 높고 넓겠지만은 수험적 방향성만 따진다 보면은 학원에서는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치는 건데 그 학생들은 사실은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건 3월에 2차 기간이고 이 학생들이 1월 달에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1월 달에. 1월 달에 들어와서 7월 4일 날 시험을 봤으니까 6개월 남짓 뭐 이 정도 기간 공부를 해서 시험이 된 거니까 뭐 개인적 성과도 대단하지만은 시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험이 바뀐 부분이고 그 바뀐 시험에 우리 학원이 적절하게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수년간 쌓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밖에서 보면은 뭐 대단하다. 저게 어떤 뭐 거짓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이 학생들은 나이가 입증합니다. 공공연이에요. 뭐 수험기간이 길래 길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는가 그런 상태는 아닐 거고 그냥 고시를 처음 접해서 내가 왜 됐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시험이 돼버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매년 나온다 이런 얘기는 시험의 본질이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대 지금 아버님들도 어머님들 계신데 우리 세대의 고시 공부는 시작하면 3년이었어요. 그 3년 안에 되면은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 똑똑하다는 뭐 적절한 예는 안 되겠습니다. 우병우라고 이제 유명하니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병우가 이제 소년등가 천재였다 이렇게 분류되면은 그래도 2년을 했어요. 2년을 해서 된 학생들이 와 이 정도였고 근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뀌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적 기간 공부를 어느 정도 양이 차야지 시험이 되는데 그 양을 채우는 데는 1년입니다. 1년. 1년 정도면 되는데 그 정도 양으로 올라간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2.5배수 정도로 저희들이 보거든요. 2.5배수 정도로 보면은 그 학생 중에 일부가 되는 시험이니까 이제 2.5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2.5대 1까지 진입하는 데는 1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로 운이 좋거나 자기가 강한 주제가 나오거나 내가 잘 쓰는 부분이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약간은 세월이 필요한데 그래도 학원에서 이제 마지노선으로 삼는 것이 시험이 이제 운이 좋아되기도 하지만은 운이 나쁘면 또 안 되기도 하는 시험인데 그 불운이 2년 연속 겹치질 않습니다. 불운이. 3년까지 내가 시험에 불운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실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공부가 부족한 것이지 공부가 충분히 찼는데 내가 2년 연속 안 되더라. 3년째도 안 되더라. 이 분석은 잘못된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은 내년을 합격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혹시라도 내년이 불합격이 된다 이렇게 하면 후년까지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개인적 미련을 가지고 또 공부를 연장한다 이 부분은 본인이 가장 피해자이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가족이 긴장을 하게 되니까 가족이 피해자이고 어쨌든 본인 인생에 큰 굴곡이 생기는 부분은 좋지 않으니까 시험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잡아서 치열하게 해서 미련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시거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이가 조금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예컨대 뭐 94년생이다. 뭐 때로는 92년생도 있습니다. 뭐 97년 뭐 이런 학생들이 학원에서는 96년까지는 원래 기준으로 나이가 좀 많게 됐다 이렇게 취급하는 나이대인데 그 학생들은 그럼 몇 년을 했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 학생들이 될 때 학원에 옵니다. 그 학생들이 되는 애 학원에 와요. 그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서도 하고 혼자서도 하고 뭐 학교 고시반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백약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학원에 와요. 학원에 와서 그 해 되는 겁니다. 그 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학원은 하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밖에서 하는 것과 학원에서 하는 것의 차이는 뚜렷이 있으니까 고시 공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은 있겠지만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따지면은 100명 합격생이다 이 얘기는 합격생의 30% 이상이 우리 학원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학원생이 몇 명이냐 하면 우리가 300명이에요. 학원에서는 셋 중에 하나가 되는 시험이고 밖에서는 우리가 이제 30% 40% 이렇게 가져와 버리니까 나머지 티오를 가지고 나머지 수험생들이 다 경쟁하는 겁니다. 60대 1, 70대 1이에요. 60명 중에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학원에 들어오면은 3명 중에 1등을 하면은 되는 시험이니까 도처에 합격생이 있는 것이고 학교나 기타 공간에서는 합격생을 되게 드물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1%라도 높은 가능성이 있으면 고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가능성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학원을 통하지 않으면은 시험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은 너무 과하지만은 수험 기간이 길어져요. 길어지거나 원래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예측 아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학원은 이제 수건인데 그동안에 차석부터 10등까지는 작년에도 우리가 6명을 배출했어요. 일반 행정 1등부터 10등까지 우리 학생이 6명입니다. 1등만 없어요, 1등만. 재작년에는 외교는 1등을 배출했네요. 근데 외교원에서는
수석을 발표를 이제 금지를 시키니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저희들이 발표하지 않은 거고, 외교는 1등부터 3등까지 우리 학생들이고 10등까지 그때도 5명이었어요. 8등, 9등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도 좋습니다. 좋은데 원래는 제 느낌상 이제 원래 우리 학원에서 1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해요. 우리가 사법시험을 할 때는 사법시험 때는 우리가 점유율이 한 80% 됐으니까 수석 합격생이 10명 중에 8명이 거쳐가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행시는 유독 이제 차석은 매년 나오는데 원래 입법고시는 수석 나왔네요. 그건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선발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일행이든 재경직이든 직렬별로 1등이 나올 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학생들의 그 역량들을 봤을 때 아주 상위가 촘촘합니다. 촘촘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날 이제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은 우리끼리 하는 표현을 쓰면은 미쳤다. 미친 학생이 나와가지고 그날 그냥 잘 썼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 그룹 중에 1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수석 합격생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은 잘 살펴보시면은 학원에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빨리 굵고 짧게 해서 끝내자. 끝내서 빨리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주변의 선배들이 28살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이 쓰는 합격 수기, 그 다음 학교에서 초청하는 설명회, 이건 가지 마세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합격했지만은 과정은 실패한 학생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많은 학생입니다. 28살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23살부터 했다면 수용기간이 5년입니다. 그 1년의 공부량을 가지고 5년 동안의 성과를 달성했으니까 그 길을 내가 원하는가 이렇게 본다면은 권유할 길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고시를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망설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해야 됩니다. 또 저런 고민도 있어요. 뭐 로스쿨 갈까, 고시를 할까 이런 부분인데 붙는 걸로 따지면은 그래도 5급이 낫지 않겠어요? 붙는 걸로만 따지면 리스크가 좀 줄어드니까. 그리고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늠할 필요 없이 혹시라도 이렇게 고민 중이면 선택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차피 로스쿨은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것이고 5급은 그 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5급을 먼저 해서 열심히 해서 되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또 다른 대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붙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전혀 없어요. 붙었다 이렇게 하면. 뭐 대한민국에 고시 합격생이다 이거보다 더 뭐 강력한 스펙이 있습니까? 뭐 최고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26, 7, 뭐 이렇게 되겠죠. 시험 붙으면은 시험 붙고 이제 졸업하고 연수업 마치고 이렇게 사회 진출해서 내가 명함을 이제 찍어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제시할 정도가 되면은 26, 7 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면 조금 이렇게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면 28 이렇게 되는데 20대 중반에 사무관의 명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대단하다. 이걸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러분을 향해 열리는 문이 대단히 넓습니다. 대단히 넓고 앞으로 그 상태에서 커리어를 쌓아간다 이렇게 하면은 최고 정점에 오를 수 있는 아마 30대 10년 일을 하면은 에이스가 될 거예요. 에이스가.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하고 일반인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고시의 전문가예요. 고시의 전문가이고 여러분 일반인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이고 전문가는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전문가입니다. 관점이 이렇게 더 발달되어 있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몇 번 이렇게 상대해 보면은 시험 될 학생이다. 이건 수석 자원이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건 경계선에 있으니까 개인적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감지가 돼요. 감지가 되는데 일반인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년 정도 되면 에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10년을 더 하면은 대한민국 상위 1%가 됩니다. 그게 4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 에이스가 되는 게 30 중반. 그 다음 상위 1%에 접근하는 게 그게 또 10년을 더 하니까 40대 중반.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50대 중후반이 됩니다. 50대 중후반이. 그때는 상위 0.01%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 여러분 이제 초입에 서 있는 겁니다. 초입에 서 있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이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대기업하고
5급 공채를 놓고 고민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고민의 영역이 아니에요. 고민의 영역이. 아마 여러분들이 5급 사무관이 되었다 하면은 삼성전자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직급들은 이사급밖에 없어요. 부장들은 여러분을 못 만날 겁니다. 그 정도 지위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됐을 때겠죠.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첫 직장이 금융감독원인데 요즘도 예전 사람들하고 가끔 만나요. 가끔 만나면은 투덜투덜합니다. 푸념을 해요. 뭐 재무부에 누구 사무관 김아무개 하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제 들으면은 우리 학생이에요. 잘 알지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 때문에 미치겠다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 연배가 의료 입장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달성한 사회적 지위를 20대 중반에 달성하고 쭉 가는 거니까 상한이 완전히 열린 상태로 사회 첫 발을 내딛는다 이렇게 따지면은 대단한 도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은 안 하는 게 현재 리스크예요, 여러분들. 더 팩트를 지적할까요? 문과생들입니다. 여러분 위한 사회 자리가 좋은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시를 도전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리스크가 더 큽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량이다 이런 부분들은 도전하기 전에 잘 모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실패했을 때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학원비가 월 한 72만 원 이렇게 드니까 피해는 되겠죠. 피해는 되겠지만은 저게 그렇게 결정적일까요? 제 아들놈이 이제 98년생인데 얼추 한 달에 그래도 한 4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그 여자친구가 있으면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없고 이렇게 따지면은 아마 남친이 있거나 여친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저 정도는 지출할 겁니다. 결정적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 나가서 벌게 된다 이렇게 하면 월 72만 원 훨씬 더 벌게 되니까 이거는 논외로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고 휴학을 해야 되는 학업 손실 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도전이다 이렇게 따지면은 실력을 또 늘린다. 또 사회 진출이 혹시라도 실패하면은 지연이 되겠죠. 1, 2년. 그런 부분인데 이 진출이 지연되는 부분, 학업 손실이 있는 부분 이렇지만 반대쪽에는 쌓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 공간에 들어오면은 전국의 최고 인재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인재들이 여러분이 경험했던 고3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 중에는 하기 싫어하는 녀석도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는 전부 하겠다는 학생들입니다. 비용을 내고 내가 고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좋은 궤도로 넣겠다 이런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 열기란 부분이 다른 거예요. 혹여라도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의 경험이다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좋은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실패했다는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얻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경험을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도 군대 갈 때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때는 40개월 갔다 왔으니까. 내가 직업 군인이 아니고 일반 군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절에 인내심이 이렇게 확장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세월이 흘러간 부분은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굳이 장점을 찾는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지적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지적 단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혹여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다, 쌓인 지식이다 이런 부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지 말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도 실패하면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하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진출하는 경로들입니다. 은행 가기도 하고 금융감독원 가기도 하고 하다못해 공사공단 가기도 하고 물론 좌절이 있을 겁니다. 좌절이 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떤 좌절인가 하면은 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내가 직업을 얻겠다 이런 마인드로 도전하는 학생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5급을 넘어서 뭔가는 큰 꿈들이 있어요. 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민망해서 또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너무나 현재 상태는 꿈이 원대해서 서로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열심히 해서 안 되면은 생활인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쪽 경로로 가야 돼요. 그때는 큰 꿈은 적고 또 다른 공간에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립외교는 뭐 요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국정원 쪽으로 많이 가요. 특히 학생들이. 근데 그 국정원 쪽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은, 이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최근에 이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그 안에 내부적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그게 비밀 엄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제 연차가 되면은 뭐 이리저리 알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대우도 되게 좋고, 뭐 괜찮은 길이에요. 보수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길이어서, 열심히 해서 떨어지면 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열심히 안 하고 떨어지면 길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하면은 혹여라도 안 되더라도 탄탄한 길들이 있습니다.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7급의 할자가 열렸죠. 7급의 할자가 열렸기 때문에 7급하고 5급 과목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5급을 준비했던 학생이 7급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7급을 준비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깊은 얘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요즘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학생 중에 내가 7급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은 7급을 준비해서는 7급은 안 됩니다. 시험 못 붙어요. 못 붙고 내가 7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5급을 하세요. 5급을 하는 게 7급 때는 지름길인데 본인의 역량이 5급이 될지 7급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높은 시험에 도전했다가 혹여라도 안 되면 낮은 시험으로 내려와야지. 어떤 학생들이 자신감이 조금 이렇게 위축돼서 내가 7급을 해보고 시험이 되면 5급을 해야지. 이건 불가능입니다. 훈련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내려오는 건 되게 쉬운 노트예요. 원래는 5급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7급 거의 1차를 쓸었고 그 연상은 내년, 후년 갈수록 거의 100%가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7급으로 가서 7급이 되는 경로는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5급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보지 마시고, 내년 얘기 아닙니다. 내년에는 7급을 생각하지 마시고 후년에 혹시라도 시험이 안 된다. 1차가 안 됐다. 마지막 우리가 도전하는 애, 그럼 10월에 시행되는 7급을 준비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5급을 한 번 더 하세요. 또는 한두 번 더 하세요. 재학생이면은. 원래 이렇게 지도를 해서 붙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학원에. 많이 있고, 우리 학원의 경로는 1차를 실패한다 이런 경로는 대단히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원의 경로는 두 번째입니다. 1차 붙고 6월 말이나 7월에 5급 2차를 끝내고 복학하기 전에 7급을 끝내고 아니면은 복학해서 7급을 병행해도 괜찮습니다. 7월에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3개월이면 넘치고 넘치는 기간이에요. 1차 할 필요 없고 2차 과목 중에 전부 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거의 안 걸립니다. 거의 안 걸리니까 그래도 7급은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5급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삼는 내년 후년까지 해서 5급이 안 되면은 또는 5급을 쳐두고 7급을 같이 쳐두고 학교로 복학해서 혹시 시험이 5급이 되면 7급은 안 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다 이렇게 하면 학업 유예가 되니까 졸업할 때까지 계속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5급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오셔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나는 합격할 수 있는가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아까 뭐 학생들 보면은 뭐 빨리 될지 늦게 될지 이런 약간 과장된 표현이죠. 이렇게 겪어봐야 됩니다. 겪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런 표현이 이제 듣는 학생들한테는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나 봐요.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처음 보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나 똑같은 거라서 그건 제가 겪어봐야 합니다. 겪어봐야 알고 그래도 약간은 판단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에 대한 적성 재능 이건 좀 필요합니다. 좀 필요한데 저 부분을 얘기하면 학생들이 학교로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로. 본인이 진학한 학교. 내가 좋은 학교 갔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반대로 내가 학교가 조금 이제 고시가 많이 배출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얻은 그 대학이라는 타이틀은 대단히 적은 양의 지식을 가지고 단기간에 측정한 양입니다. 객관식으로. 그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이렇게 측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합격생이 이렇게 배출한 학교를 보면은 서울대학 학생이 제일 많고, 뭐 흔히 하는 학교 레벨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좀 이제 분포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응시하는 숫자 때문입니다. 응시하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도 부경대 학생이 됐죠. 부경대 학생이 됐는데, 내가 아는 부경대 학생 중에는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 2명입니다. 2명이에요. 2명이 우리 학교에 왔는데, 우리 학원에 왔는데, 그 중에 1명이 되고 1명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 더 많은 학생이 응시를 한다면은 합격생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그 경향성을 보면은 이제 늘어날 학교들이 생겼어요. 중앙대학이나 경희대학이나 건국대학이나 동국대학이나 이 학생들이 이제는 많이 응시를 합니다. 많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원래 1부 나오고 그 다음 그 선배들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 거예요. 후년에는 더 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공부에 대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얻었는가 이걸로 측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좋은 대학은 왜 가는가 하면은 철이 빨리 들면 가요. 철이 빨리 들면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저놈의 자식이 내 같은 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만 할 겁니다. 그 철이 빨리 되는가 늦게 되는가 그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시키거나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공부 측정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텐이 이렇게 빨리 터지기도 합니다. 피세적 응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판단하는데 이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겁니다. 주변에 물어보면은 어제도 그 학생이 하나 왔어요. 어제도 제가 볼 때는 엄청 우수한 학생입니다. 엄청 우수한 학생이. 어제 그 학생한테도 너는 내년에 생초시 자원이니까 열심히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동료를 했는데 그 학생을 격려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팩트에 기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입니다. 그 학생이 피세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가 하면은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재고 그 다음 답안지를 마킹해야 되는 시간도 빼고 이렇게 측정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 측정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사실은 제약을 두면 안 됩니다. 시간 제약을 두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돼요. 40문제를 기출문제 풀이한다 이렇게 하면은 5문제 하니까 머리가 무겁더라 이렇게 하면 쉬세요. 그 다음 쉬었다가 대신에 그 관리는 해야 되겠죠. 5문제 푸는데 뭐 7분 걸렸다 이렇게 하면 7분 적어두고 한 30분 엄마하고 뭐 커피 마시고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또 7문제 풀고 쉬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훈련이 안 된 학생들입니다. 안 된 학생들이 때뜸 이렇게 하는 거니까 때뜸 40문제를 가지고 90분 안에 푼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능력이 아주 일부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이란 부분이 120분까지는 괜찮아요. 원래 시간이 90분인데 120분까지 풀면은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적성을 더 잘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얘기로 조금 돌아오면은 그 학생이 이제 국립외교원 준비하는 학생인데 선배 얘기하는 대로 한 뭐 85분 정해진 시간 90분을 가지고 풀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 논리가 원래 시험을 가지고 있는데 55점. 그 상황 판단이 뭐 47.5. 자료 해석은 뭐 20 몇 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는 얘기가 너는 진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입하면 곤란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우수한 학생입니다. 언어 논리가 원래는 어렵기 때문에 한 55점 정도면 합격선이에요. 합격선이고 자료 해석 20 몇 점 이거는 훈련하면 팍 고르니까 상황 판단도 절반은 이제 평소에 훈련하는 부분이고 절반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40점 중후반을 얻었다 이런 얘기는 되게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내년에 틀림없이 1차 시험은 되는 학생입니다. 2차 시험은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1차 시험은 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달받은 정보는 너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는 하면 안 된다. 근데 차마 이제 선배들이고 친구들이고 하니까 표현을 진입을 신중히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 얘기는 이제 더 속내는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표현인데 제가 볼 때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점수인데 점수 중에 제일 중요한 점수가 언어 논리입니다. 언어 논리. 언어 논리가 지나치게 낮다 이렇게 하면 시험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언어 논리는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추출하고
그 추출한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이다 이걸 추출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2차에도 연결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 과목이 약하다 이런 부분은 축구 선수로 치면은 걸음을 빨리 못 하는 친구고 야구 선수로 치면은 상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배트를 세게 못 들어오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점수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올해 시험 내지는 작년 시험입니다. 작년 시험 언어 논리가 40점 이상이면 괜찮아요. 40점 이상은 괜찮고 50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경사입니다. 이거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40점이다 이렇게 하면 진입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는데 대신에 뭐 20점 되다 아니면 30점 되다 이렇게 하면은 알고 푸는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 이거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나머지 상황 판단이나 자료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설명회를 듣고도 불안하다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언어 논리만 풀어서 40점이 넘더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자질이 뛰어난 학생이구나. 학원에 가서 훈련을 하면은 내 능력 발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피셋 점수를 올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올리는 방법이 학생들은 피셋만 풀어봅니다. 피셋만 풀어봐요.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피셋이 요즘은 그런 테스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그 IQ 테스트라는 시험을 봤어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가면 한번 하고 4학년에 한번 하고 중학교 때 올라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얘가 IQ가 몇인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뒀었어요. 아마 지금은 그런 거 하면 큰일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2자리도 있고 뭐 3자리도 있고 뭐 높은 학생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 자료로 활용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만약에 시행되는 IQ 테스트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아마 IQ가 200이 넘게 나올 겁니다. 초등에 그런 자료가 있다. 근데 대학생이 풀어본다. 이렇게 하면 300이 넘게 나올 거예요. IQ가 좋아졌는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 역량이 늘어난 것이에요. 그럼 다르게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대학 입시를 지금 한번 더 보면 어떻습니까? 예컨대 대학 3학년이다. 같은 성과를 더 쉽게 달성하지 않겠어요?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학 다녀요. 이렇게 하면 그 성과 달성이 되게 쉬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같은 노력을 하면은 더 성과를 쉽게 달성할 것이고 높은 성과를.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수능 공부했습니까? 한 건 아니죠. 한 건 아니지만은 대학 와서 전공 서적을 1000페이지짜리 뭐 1500페이지짜리 원서로 강의를 듣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지적 해파가 이렇게 넓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셋도 가만히 두더라도 2차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올라요. 저절로. 공부 역량이 늘어난 겁니다. 예컨대 행정법 이렇게 하면 한 1600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그냥 한 5회독 한 겁니다. 5회독. 5회독을 소설 읽듯이 한 게 아니고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에요. 암기도 하고 구조도 잡아보고 이런 상태면 언어 구사력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 상태로 내가 40점 받았던 언어 논리 시험을 또 본다 이렇게 하면은 올라 있어요, 이게. 이게 한 55점 아니면 60점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발점이고 이거는 완전히 날 것이에요, 날 것. 완전히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본 것이고 이거는 피셋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지적 훈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원래 언어 논리의 커트라인이 65점입니다. 65점도 안 될 거예요, 원래. 컷이 뭐 68점이니까. 국립외교는 한 55점 정도 돼요. 외교는. 이미 합격선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분석은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거하고 원래 커트라인 이거하고만 비교해요. 이것만 비교해가지고 내가 25점이면 부족한데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피셋 자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걸 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적합한 훈련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고 피셋을 열심히 하면 또 두세 문제가 오릅니다. 그럼 여기서 60점에서 두세 문제가 오른다 이렇게 하면 벌써 70점입니다. 합격선 넘었었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전문가 도움이 있어요. 학원에는 강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할 때는
학원에는 피셋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80점이면은 대단히 고득점입니다. 커트라인이 뭐 60점 되니까. 그런 학생들이 학원에는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붙은 학생들이 여러 번 지도를 도와줘요. 도와주면 거기서도 한 2문제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피셋 점수가 진입 단계에서 낮다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외부에서 진입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잘못된 데이터로 본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들여 설명한 것이고, 혹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하면 진입을 해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험에 대해서 바람직한 진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얘기가 됩니다. 고시도전의 위험성. 불합격한다. 학생들은 또 부모님들은 불합격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은 2번째, 3번째예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된다. 3번째,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근데 불합격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은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많이 되지만은 셋 중에 1명이 되고 2명이 불합격하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고, 대신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뭐 우리 삼촌의 친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우리 부모 세대가 갖는 고시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망가지는 거. 이런 부분이고, 이게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유형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학원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오죠. 이제 처음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8개월 하다가 혼자 하다가 안 되거나, 아니면 1년을 했거나 이렇게 안 되거나, 2년을 했는데 안 되고 이런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옵니다. 간헐적으로 오는데, 엊그전 공부 경력이 8개월 된 학생이 공부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학원으로 치면은 1달 반 정도입니다. 수험적 깊이, 양이 우리 학생들이 한 1달 반 정도 공부를 했고, 그 전에 왔던 2년을 혼자 공부했던 학생은 우리 학원에 집어넣으면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향해요. 그 안에 있는 질은 더 나쁩니다. 질은 더 나빠요. 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안에 질은 더 형편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학원에 넣으면은 또 넣죠. 또 학생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제가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주는데, 네가 2년인데 우리 학원에 오면 바닥이다. 너무 충격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험을 보면 역시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그때부터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겁니다. 개선을 해가지고 본인 역량이 높은 학생인데 현재 공부 방향 때문에 바닥이면 올라가는 것이고, 본인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바닥이고 이런 것인데, 어쨌든 좋은 경로를 찾아서 오는 학생들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이 안 돼요, 시험이. 그런데 2년 공부했는데 학원에 오니까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다 이렇게 하면 4년 하면 1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공부가 또 집중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공부가 오늘 본 것을 내일 반복해야 또 모레 반복해야 반복 기간이 짧아야 되는데 그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4년을 해도 실력이 1년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아주 오래 더 걸리거나. 근데 이 힘든 공부를 또 아주 오래 더 하겠습니까? 힘든 공부를 아주 오래 더 한다? 그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공부량은 1년치인데.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 있는 시험이니까 빨리 끝을 내야 돼요.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고시를 시작할 때, 포기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라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 주제가 고시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고시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누가 경쟁을 해서 붙인 타이틀 아니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20년 이상 봐왔죠. 제가 거쳐가는 학생들을 얼핏 이렇게 따져보면 한 10만 명 이상인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수석을 한 학생, 고시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돼가 좌절했지만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한 학생, 또 경계선 있는 학생, 뭐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부분은 포기할 때 고민이 되면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올해까지 상담한 학생들, 포기시킨 학생들이 이제는 조금 늘어났네요. 50명 조금 넘는데
그 학생들은 제가 자신이 있어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시를 하다가 이 불필요한 의미 없는 도전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가는 경우가 두 군데에서 의지가 나와요. 부모님이 이렇게 의지를 발동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 스스로 의지를 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학원을 거쳐간 학생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리고 학원을 거쳐가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그 수험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시점에 보면은 뭐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는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포기에 고민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말씀을 정확하게 좀 드립니다. 그럼 반응은 두 갈래입니다. 고맙다 이런 반응, 줄이고 굉장히 아쉬워서 저를 안 보는 공간에서는 나를 좀 비난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기초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다른 경로에서 성공하면 됩니다.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박지성이 야구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박지성이 야구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축구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이승엽이나 이대호 이 사람들이 축구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역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 고시는 열심히 하되 안 되겠다 이렇게 간극이 확인되면은 그때는 틀어야 됩니다. 틀고 다른 길에 도전하면은 그 노력으로 도전하면 훨씬 더 도전이 의미 있는 도전이 되고 그 분야의 성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아쉬움도 없어요.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못한 겁니다. 못해.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못한 겁니다.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온 사방에 있는데 그걸 내가 뚫고 내가 의지를 발동한다 이런 부분들이 공간적으로 불리한 또는 불가능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해야 됩니다. 미련 없이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최단기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최단기 목표 기간은 내년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10월이 다가오니까 선생님이 내년이 2024년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해야 되면 2023년이에요. 2023년. 그래서 이 학생들처럼 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처럼 해야 돼요. 마음가짐이. 생초시 합격생 3명이다. 이 학생들처럼 마음가짐을 하시고 혹여라도 안 되면은 밑에 붙은 학생들만큼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는 지금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4년은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년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휴학을 한 학생이든 재학 중인 학생이든 지금 해야 될 행동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내가 내년 도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하고 내년에는 합격할 확률이 떨어지니까 5년까지 하겠다는 마음은 나중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최상원 공부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휴학은 해야 됩니다. 경제적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다 이거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7급이나 9급은 되지만 주변 인간관계는 최소화될 것이고 혹여라도 인간관계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공부한다고 딱 감기를 단절하면은 심리적 부담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붙으면 한꺼번에 복원되니까 괜찮아요. 단절하고 학원에 들어오면 단절이 되고 일을 최대 공부량을 확보한다 이 부분은 학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휴학하는 문제, 경제적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것만 이제 여러분이 해결하고 오면 됩니다. 적합한 학년입니다. 대학교 1학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혹시 1학년이 있습니까? 이제는 안 오죠. 1학년이 있습니까 혹시? 1학년은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안 돼요. 할 필요 없고 2학년인데 2학년은 지금 2학년 2학기니까 겨울방학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온 학생들은 혹시 2학년이 있으면 겨울방학 때부터는 해야 됩니다. 늦어도. 왜 그런가 하면 고시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베리타스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학생들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학년은 2학기 마치고 하지 않으면 너무 늦지 않겠어요? 너무 늦을 것 같고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4학년을 졸업하고 한다 아니면은 4학년을 마치고 한다 너무 늦고 졸업을 한 다음에 한다는 적극 만류. 졸업을 한 다음에 한다. 직장생활 하다가 고시에 대한 뜻이 생겼어요. 이렇게 오는데
그 학생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진입을 만료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지금 이제 6년이 흘렀네요. 6년 동안에 직장 다니다가 30대 중반에 시험이 된 학생은 6년 동안에 제가 기억하는 학생은 한 명입니다. 우리 학원에 한 명이에요. 6년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통계입니다. 그 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의미가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로또보다 가능성이 낮으니까 하면 안 되고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적기는 2학년, 3학년입니다. 대신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부분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 시기인데 학원의 정규반은 1월입니다. 1월이고 늦어도 3월까지는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오면은 되게 시달려요. 6개월이 격차가 생겼으니까. 그때는 진입을 아주 신중하게 하거나 공부가 어느 정도 혼자 쌓았는데 이게 되지 않더라 이런 학생들이 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아마 지금 여기까지 온 학생들이 세운 계획이 요 계획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제목이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오늘 설명회도 갔고 또는 설명회도 들었으니까 내가 구실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해서 마음 먹은 학생들이 아주 이제 초보자들 입장에서 1차를 먼저 보니까 1차라도 붙어야지. 1차 붙은 다음에 2차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시간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1차 공부는 이게 쌓이는 공부가 아니고 역량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험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1차는 될 확률이 학원에 오면 높고 2차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아까 3명의 학생이 됐지만은 이건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숫자이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따지면은 내가 시험이 안 됐을 때 뭐가 남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가 남는가. 그 뭐가 남는가인데 남는 거는 2차가 남습니다. 2차가 남기 때문에 10월부터 1차를 준비해서 불합격하면은 예비시험 놈이 0이에요. 0.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놀다 오세요. 놀다가. 건강해서 오는 게 훨씬 나아요. 건강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부분이 이거겠죠. 3월까지 1차 준비해서 합격하면 뭘 합니까? 의미도 없어요. 삼순환 합류한다? 이거 불가능입니다. 요 삼순환 표현이 지금 낯설 텐데 고3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중3입니다. 중3이 고1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고3 과정으로 들어오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1차만 해서는 불합격하든 합격하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경로가 똑같아. 삼순환 합류를 못하니까 어차피 예비순환 와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대신에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되니까 그 버림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은 자, 1차 준비와 2차 준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1차 준비는 1차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거예요. 또 해야 되고 또는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방향을 얘기합니다. 과목이 3과목이죠. 자료해석, 상황, 언어 논리 이렇게 3과목이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일단 3가지 강의를 이렇게 구매할 거예요. 아니면 책을 구매하든지. 그렇게 해서 요만큼 자료해석 요만큼 상황 판단 요만큼 언어 논리 요만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과목이 또는 시간을 들이면 성과가 나오는 과목이 자료해석입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만 하세요. 자료 해석만. 방학 때까지는. 12월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방학하죠. 그때까지는 자료 해석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특히 언어 논리 하지 말고 자료 해석만 하되 이렇게 하세요. 혼자 하지 말고. 강의를 무조건 그 공부 초반에는 강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할게요. 학원의 원장님이 얘기하니까 강의 뭐 판매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듣지 말고 처음에는 지식이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지식을 주입받아야 됩니다. 모든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뭐 수영을 배워도 처음에는 이렇게 배워야죠. 배운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알면 혼자 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하면은 그 헤엄을 배우는 게 헤엄을.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공부도 똑같으니까 강의를 들으세요. 들어서
학원의 단계별로 여러 가지 단계 강의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 강의를 들어서 그걸 기초 강의라고 제가 이름 짓겠습니다. 학원의 명칭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기초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한 열흘 동안 진행한 거니까 들으면 한 일주일이면 들을 겁니다. 일주일은 들으면은 기출문제를 출력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연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2018년도께 이게 내 마음에 드네 한 그걸 아니야 뭐 작년에 걸 한번 해봐야지 하면 작년에 거 올해 걸 해봐야지 이렇게 올해 거 이렇게 한 해차만 기출문제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를 했는데 합격선이 넘어버렸어요. 넘으면 스탑. 그 다음 과목으로 가는데 그런 학생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학생은 제가 경험한 학생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변화가 있구나. 처음에 전혀 안 하고 볼 때 하고 지금 강의를 들으니까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변화를 인식하고 두 번째 스텝의 강의를 들어요. 그걸 기본 강의다 이렇게 명칭하면은 기본 강의를 듣고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보다 실력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단계로 계속 나가요. 그 다음 심화 강의를 듣고 테스트를 하고. 근데 3단계까지 갔더니만은 나는 수리 개념이 뛰어나서 합격선이 넘었었더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 스탑. 그 다음 과목으로. 근데 그런 학생도 드뭅니다. 마지막 파이널 강의까지 수강했는데도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95%.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강의를 들었는데도 합격선이 넘지 못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때는 스탑. 그때는 스탑. 그때는 스탑을 하고 다음 과목으로. 그때 부족한 부분은 학원에 오면 단련으로 메워지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했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근데 그 다음 과목은 상황 판단, 언어 논리는 아니고 상황 판단. 똑같이 같은 과정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조건이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료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만 하고 학원에 오더라도 대단히 나은 여건입니다. 나은 여건이니까 그 정도 하시고 내가 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상황 판단까지 하고 오면은 너무 많이 한 것이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더 중요한 얘기 2차예요. 2차. 2차는 5급 학생들은 경작만. 경작. 5급 학생들 경작. 경작만 학습하고 경작을 전공한 학생 행정법만 예비순환 강의. 근데 나는 경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했으니까 행정법까지도 들어보니까 시간 여유가 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까지 듣고 오면 좋은데 시간상 여유가 좀 안 될 겁니다. 아마 좀 있으면은 중간고사 봐야 되고 또 약간은 여유가 있지만은 기말고사 봐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유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 2차 주요 과목이 2과목입니다. 경작 행정법인데 이 2과목 중에 한 과목만 하고 오면은 충분해요. 왜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 정도 된 상태에서 1차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 2차 도전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1차만 해서 1차부터 다 하면 2차 도전에 의미가 없으니까 4개월을 버리느냐 4개월을 살리느냐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시고 국립외교는 경작만 경작이 뭐 80%에 달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방법은 반드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해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전혀 공부 안 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비순환을 들었어요. 예비순환 듣고 시간이 남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1순환까지 가는데 그건 지금 시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예비순환 듣고 둘 중에 한 과목 본인이 약한 과목 2개 다 약해요 이렇게 하면 경작은 다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행정법까지 대신에 들을 때 이해 위주로 들어야 됩니다. 이해 위주로 암기를 하거나 이렇게 노트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70% 정도 내가 들리더라 이렇게 하면 그걸로 만족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또 학원에 와서 배우면 되니까 너무 처음 하는데 완벽을 기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학원에 오시되 학원에 오는 시기를 좀 특정해 드리면은 우리 학원이 내년 1월 3일 날 개강할 겁니다. 그 1월 3일 날 맞춰오지 말고 방학하자마자 바로 학원으로 오세요. 학원으로 와서 신림동에 캠프 차리고 거기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은 내년 6월이에요. 6월 말. 아니면 7월 초니까 방학하고 친구들하고 뒤풀이하고 내가 고시 공부하러 가니까 뭐 거창하게 이별식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도 새도 모르게 빨리 튀어와요.
빨리 튀어와서 여기 와서 나머지 기간에 방학을 빨리 하면 12월 중순이니까 12월 15일, 늦어도 20일이니까 학원에 여러분 일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학원의 일주일이. 학원의 일주일이면 미시가 끝이 나요. 학원의 일주일은. 학원의 일주일이 더해지면 거시가 끝나는 겁니다. 학원의 2주일이면 경작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학교에서 방학했다. 또 이제 부모님들한테 주의를 좀 드리면은 방학했으니까 우리 애가 고시 공부하러 가니까 고생이다. 여행이나 좀 갔다 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고 1월에 맞춰서 들어가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이란 부분은 내년에 2차 시험 끝나고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시간을 보내시고 급하니까 하루라도 급하니까 빨리 학원으로 와서 한시라도 시간을 좀 재촉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휴학생이나 서울대 재학생입니다. 두 번째 유형. 아까는 재학생들 얘기고 3개월 선행만에 입시를 하세요. 3개월 선행만에. 여기는 서울대 재학생이 왜 특정했는가 하면 학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 주 캠프를 학원에 두고 그다음 학교 학점 받으러 간다. 이렇게 마인드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세요. 내가 고시생인데 학교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행동도 좀 바꾸십시오. 바이오 리듬을 좀 바꿔요. 고시생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는 도서관에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침 9시에 도서관에 가서 저녁 11시까지는 내가 버티겠다.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수업이 있으면 수업을 듣고 그 다음 학교 시험이 있으면 시험 준비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고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신림동으로 바로 뛰어오세요. 바로 뛰어 방학하면은 그 서울대 재학생들은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학교 로드맵이 특별관리반 3개월 선행반입니다. 선행반에 들어와서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그 다음 이 과정을 거치면은 피색 캠프로 갑니다. 피색 캠프로 가는데 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학생들도 경작하고 1차 자료 해석을 하고 오게 되면은 피색 캠프로 가요. 우리가 원하는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피색 캠프로 가고 그걸 준비 안 해오면 윈터스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윈터스쿨로 가게 되면 1, 2차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내년에 1차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희박해집니다. 더 낮아지니까 미리미리 고시에 대한 뜻이 있으면 그 두 과목을 준비해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로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유학생들의 경로는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오면 여기서 만납니다. 캠프에서 만나고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120일 몰입반으로 들어가요. 이게 생초시 합격반입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2차 시험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정규 종합반으로 편성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준비를 해오는가에 따라서 요게 들어가고 요게 들어가는가 아니면 일반 종합반 라인으로 가는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질적 차이는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강의를 설명 영상 들었으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오면은 경로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성 수험생이 이제 10월 3일 날 개강하겠네요. 무료로 진행하니까 이건 괜찮아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2023년 내년에 생초시로 붙어보겠다. 근데 방법을 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의지만 있어. 그 학생들 와야 되고 합격생과 우리 강사들이 밀착 지도를 합니다. 이를 14시간 이상 집중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고 주에 1차 2번, 2차 2번 모의고사를 계속 봐요. 모의고사를 계속. 그래서 대상자들은 공부가 전혀 안 된 학생들 오세요. 전혀 안 된 학생들. 뭐 나는 됐는데 어떡하나요? 된 학생 더 좋고 안 돼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뭐 그냥 1호가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학생들이 와서 시험 되는 거니까요. 또 도전 의지는 있지만 방법을 고민 중이다. 강제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이 3개월 선행반에 들어와서 그 다음 공부를 마친 다음에 피서 캠프로 진입하면은 휴학생 할 수 있는 아니면 주변 가까운 학생들 서울대 재학생 아니면 중앙대 뭐 이렇게 가까운 학생들이 있네요. 그 학생들은 요 루트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고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수증률은 선택하지 않는 게 낫죠. 원래 우리도 이제 합격생이 많이 나왔지만은 국제통상 뭐 이렇게 하면은 공부량이 많고 그 다음에 경로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일반 쪽으로 가십시오. 많이 선택하는 쪽으로. 재경직 일반 행정 중에 뭘 고민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지금은.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다 보면은 본인의 적성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 내가 재경직이 더 맞구나, 과목상. 아, 나는 재경직이 조금 어렵구나, 일행이 더 맞더라, 이렇게 하면 그때 일행으로 바꾸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대신에 재경직은 되는 학생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한 학생이 대부분. 그 다음에 피셋을 어렵지 않게 해요. 근데 어렵지 않게 한다 이 얘기를 하면은 보통 여러분이 또 그 학생들은 보자마자 합격했구나, 아니면은 한두 달 만에 합격했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 학생 없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주변에 가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이제 꼭 맞지는 않고 전체가 이제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학생들의 기억은 본인이 합격했을 때 기준으로 조언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뭐 80점 후반, 90점 심지어는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최소 4개월을 합니다. 4개월. 4개월 했을 때 내가 합격할 자질이 있는가, 이 부분은 중요한 요소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일행과 국립외교는 고민할 필요 없죠. 다만 국립외교는 학생들의 고민 지점이 이 외국어 통과 안 됐는데 진입하면 어떤가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건 진입해야 됩니다. 이 외국어는 병행해서 이렇게 따는 거지, 가끔 학생들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강한 다음에 한참 있다요. 왜 지금 오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 외국어 때문에 늦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 외국어 공부하는데 뭐 하루 종일 합니까? 외국어를? 그건 아마 효용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초기한다 할지라도 6시간 정도 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에 2차를 해야 되는데 또는 다른 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외국어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본인 시간을 허비한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학원에 들어와서 병행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학생들. 뭐 학교는 제 학교 외에 이제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예시는 겁니다. 합격 현황을 보면은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매년 비슷합니다. 지금 20살에서 24살까지가 한 20%가 됩니다. 합격생 평균 연령이 26세죠. 그리고 많은 학생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건 나는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근데 학원의 평균 연령은 여기입니다. 학원에는. 그리고 학원 밖에는 여기예요. 학원 밖에는. 그러니까 뭔가는 학원에 하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오지 않고 시험이 될 수는 있지만 수험기간은 필연적으로 길어집니다. 예컨대 아까 조시 학생들이 학원에 안 오고 학교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 내내 될 확률은 되게 떨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만은 원래 된다, 6개월 만에 된다, 이런 가능성은 되게 희박할 겁니다. 그 차이가 이 도표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이렇게 합격생 명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학원 말고 선배들 이렇게 합격한 명단들을 보면은 학번들이 학원보다는 한 2년, 3년 높을 거예요. 그런 공통점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행착오입니다. 아까 시행착오는 이제 구체적 부분에 준비하는 부분이고 이건 조금 더 넓은 부분입니다. 합격 목표 기간을 3년 이상 설정했다. 이건 안 됩니다. 의지가 약화되고 시험은 성격이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고 고시 진입 동기가 약하다. 직업 하나로 내가 하겠다. 이건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조금 뭘 하겠다. 해보고 잘 되면 하겠다. 고시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공부가. 대부분 안 되지. 목표가 크게 있으니까 내가 그걸 넘어서는 거지. 뭐 잘 되는 날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학업과 병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성과는 없고 본인은 고단하고.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시작한다. 기간은 길어지고. 인강으로 한다. 불가능. 왜? 주관식이니까. 안 되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군복무, 직장생활 병행하겠다. 본인만 고생, 주변도 고생. 절대로 안 됩니다. 1년차 이상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해당 사항 없을 거예요. 수험기간이 2년 이상 되어간다. 뭔가는 지금 문제 발생했다.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고립되어 공부한다. 스터디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데 합격 경험자가 스터디 내에 없다. 온라인 강의만 수강한다.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고 있다. 단가반만 수강하고 있다.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 예보자 극이 없다. 여기에는 그럼 내가 몇 개 해당되면은 시행착오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시행착오입니다. 나비 효과가 있어요. 무조건 발생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얘기인데 합격 연령이 26살입니다. 학원에 이하 무조건. 학교 밖은, 학원 밖은 이거 이상. 어느 쪽 택하겠는가? 이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고립된 수험생은. 고립의 유형.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한다. 그냥 공부할 뿐이에요. 의미 없어요. 신림동에서 단가방 수강하면서 스터디 참여한다. 고립되면 안 되니까 스터디 하겠다. 여러분하고 누가 스터디를 해줄까?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 학교 고시반에 인강을 학습한다. 역시도 학교 고시반에 이제 시험이 많이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연령대가 높아요. 뭐 28, 29, 30 이렇게 되니까 합격한 것 빼고는 본인이 치른 희생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고립의 부작용입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하죠. 혼잣말 하게 돼요. 그 다음 공부 강도 약화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게 됩니다. 합격선 아래에서 공부가 진행이 돼요. 평가 기준이 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바닥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된 조언에 노출되거나 장수행 방식을 답습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여러분이 스터디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현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공부 구력이, 경력이 6년, 7년 이렇게 돼요. 그 학생이 본인의 방식대로. 이거는 안 하면 그만인데 학교는 너예요, 학교는. 선배니까. 이번에 그냥 신입생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선배들 이무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뿜뿜해요. 내가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벌써 30이에요. 거기는 학교에서는 선배 관계이기 때문에 선후배니까 이걸 깨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매달려야 돼요. 근데 많이 알아요, 선배들이. 많이 아는데 합격만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여러분이 갈 수가 있으니까 공부 초기에 주입이 잘못되면은 이걸 교정하는 데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걸 빼고 새로운 걸 넣어야 되니까 백지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예측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 방향성. 오늘 공부 방향성 때문에 오셨죠. 어떻게 할지 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 다음 내일은 누가 조언을 합니까? 오늘까지는 내가 했지만 그 다음 날은 누가 조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고시 공부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군데군데 방향성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은 도구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오면은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점수만 고민해야 돼요. 점수만. 모의고사를 계속 보니까 왜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같은 책으로 하는데 심지어 같은 강의를 듣고 내 성적이 왜 친구보다 뒤지는가 이것만 고민해야 돼요. 그럼 스터디 리더인 합격생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수정받아서 공부에 반영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피드백이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물론 고생을 하면은 나중에 되면 실력이 붙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습 시스템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단가를 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얘기들입니다. 일단 단가를 하면은 학습 질이 저하돼요. 학습 질이. 강도가 저하됩니다. 고립되죠. 일단 생활이 무절제해지지 않겠어요? 생활이. 이 극한의 고통 생활을 이어간다 이런 부분인데 그게 매일 인식되니까. 그리고 비용 부담이 너무 증가돼요. 단가를 듣게 되면 월 한 170, 180. 종합반은 70만 원 이 정도니까 합격 가능성이 학원에서는 최소 50대 1 아니면 70대 1 이렇게 되니까 우수 집단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종합반에 오면은 제가 늘 자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내가 아니다. 정말로 좋은 학생들이 옵니다. 우리 학원에. 학원이 잘 되자면 좋은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선발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해. 모아서 무절제하게 생활을 한다. 바로 도태입니다. 학생들이 배척하고 학원도 퇴출시키고
하기 때문에 종합반에 오면은 일단은 인강을 무제한으로 지원해줘요.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구체적 방법은 이따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합격생이 스터디를 지도해 줍니다. 8명이 한 조가 되는데 원래 붙은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그 학생들이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실력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낮은 학생, 실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학원에 버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 학생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언젠가는 합류를 시키고 높은 학생은 높은 학생에 맞게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비용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합격 가능성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3대 1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우수 집단입니다. 이거는 명백해요. 명백해.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우수하게 경쟁하고 우수하게 교육받으니까 최고 레벨입니다. 이 이상 우수한 집단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학생들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고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300명 중에 100명이 됩니다. 대단한 학생들이에요. 그래 강제관리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독서실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월 6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학습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은 이제 할 부분이 없어졌어요.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과 이런 점이 달라요. 이런 부분인데 합격생을 배출하는 학원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다른 학원하고 비교를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몇 해 전부터 의미가 없는 주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종합반 과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차 합격을 위해서 필수 캠프가 있습니다.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원합니다. 필수 캠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가끔 질문이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하는데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 학습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이제 학생들을 강제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타이트하게 이렇게 옥죄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옥죄는 기관들이 이 학생들이 이제 재수학원처럼 담임 있고 지도원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준의 학생들은 아닙니다. 이미 넘어선 학생들이고 그래도 성인들이 강제 관리를 받게 되면 효과가 나오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이 1차 2달간 그게 필수 캠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둬버립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통제를 해요. 통제를 해서 출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휴식을 정하고 식사 시간을 정하고 시험을 계속 보게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학생들이 합격하는 근접한 학생들이 캠프에 들어와서 합격률이 70대 후반입니다. 76%, 낮을 때, 높을 때 79%.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필수를 원래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합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1차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이제 본인이 되게 위축될 겁니다. 10명 중에 8명이 됐는데 본인이 2명이 돼서 소외되어 있으니까 공부를 이어가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캠프가 있고 두 번째 2차 때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스파르타 학습가 있어요. 스파르타 학습이. 생초시 위한 몰입반이 있고 공부가 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내년에 1차가 붙고 몰입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고 몰입반 들어와서 혹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스파르타반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안 되면 그만해요. 안 되면 그만하겠다. 대신에 근소하게 안 되면 한 번 더 하세요. 대신에 학원에 오지 말고 학교 가서 해도 충분해요. 그때는 고시반이 있으면 고시반에 가서 해도 되고 좋은 스터디를 동문끼리 모아서 해도 되니까 그때는 학원 의존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격차가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스파르타간은 요거는 4개월간입니다. 4개월간 또 이렇게 가다가지고 매일 시험 봅니다. 매일 시험 보니까 요리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성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저반으로 가서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동영상 선행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제 둘째가, 제가 늦둥이가 있어요. 늦둥이가 있는데 둘째가 16살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이렇게 보면은, 공부하는 걸 제가 얼핏 이렇게 보면은, 중2인데 벌써 고1을 하기도 하고 고2를 하기도 해요. 제 생각에 얘가 고1 정도 되면은 고3까지를 다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대학을 가자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고2 때 고2 과정을 했다, 고3 때 고3 과정을 했다. 이렇게 아주 극소수 학생을 제외하고는 수능의 성과가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시는 더더욱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선행학습인데 예비순환을 그냥 윈터스쿨의 1, 2월 때를 하는 겁니다. 예비순환을 중3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1순환이 고1, 2순환이 고2, 이게 고3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3을 마치고 우리가 시험을 보듯이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밖에 학생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합격 연차가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밖에 학생들이 이것만 보여요. 노란 선만. 아, 예비순환 학원에 3월부터 6월까지 하니까 내가 그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7월 되면 1순환 하는구나. 그 다음 2순환 하는구나. 3순환 때 가서 시험장에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내부적으로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윈터스쿨에 오면은 그때 행정법 경제학 선행학습을 합니다. 1, 2차를 같이 시켜요. 그런 다음에 예비순환에 오면 예비순환 실강 들으면서 암기하면서 듣고 그 다음 1순환 또는 2순환 동영상을 선행을 끝내요. 그러니까 중3 때 고1을 마치고 고1 때 오면은 고3을 마쳐버려요. 마쳐버리고 다지고 하다가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외부 학생들은 이것만 이렇게 다지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차이가 확연히 있어요. 다만 선행학습을 하는데 모든 과목을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과목을. 국립외교는 경작만, 5급은 경작행정법만 선행학습을 하면 돼요. 이 과목이 갖는 의미가 고등학교로 치면 국영수입니다. 뭐 사탐, 가탐을 여러분 선행학습을 합니까? 그거는 국영수가 완전히 다 돼서 할 게 없구나 이렇게 할 때 하는 거지. 그는 그 시기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두 과목, 그 다음 국내외교 한 과목만 이렇게 앞서서 공부를 해두면 시험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이 될 정도로 공부량이 쌓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선행학습 방법인데 어떤 학생이 종합반에 가면 강의만 듣는다 이런 부분인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수험에 있어서 착오를 범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내 시간을 내가 많이 확보해야지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시기별로 차이를 둬야 됩니다. 시기에 따라서. 물론 본인은 공부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본인은 공부 시간이 가장 많이 확보해야 되는 기간은 언제인가 하면은 이때. 시험 직전 4개월. 이때 3, 4학년한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강의를 듣는데 우리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외부 학생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미 끝을 냈어요. 외부 학생들은 이때 강의를 들으러 오는데 이때는 늦었습니다. 강의를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시기는 이때. 공부를 시작할 초기. 이때는 지식이 쌓인 게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점과 말을 들어 주입을 해야 됩니다. 주입을 해서 지식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내가 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은 2순환부터도 강의를 조금 줄입니다. 뒤로 3순환 때는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원의 기준으로는 저 학생 원래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초기에는, 학원생활 초기에는 선행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게 수업이 오후에 있습니다. 오후에 있으면은 저녁에 복습하면 돼요. 그럼 오전이 텅 빕니다. 뭘 하겠어요? 오전은 텅 비는데. 이때 혼자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때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그러면 강의 듣는 시간들이 하루에 3분의 2가 되더라도 공부 초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행학습 구조를 학원도 제시를 하고 여러분도 여기에 이제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우리 학원의 자랑이죠. 합격생 리더가 스터디를 주도를 해줍니다. 스터디 기간인데 1차, 2차 지금 말씀드려도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스터디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스터디 편성은 학원이 정해줍니다. 스터디 편성은 성비도 고려하고 개인의 성향도 고려하고 수험기간도 고려하는데 수험기간은 대부분 0이니까 수험기간에 갖는 의미는 없어요. 전부 초차들이니까. 그 다음 운영기간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으로 지금 2차가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1차입니다. 1차 4개월. 이때 1차 중심으로 합니다. 2차는 주 3회 하루에 1시간 이내. 그 다음 1차는 주 6회 하루에 90분 정도.
교재는 학원에 지급하고 스터디 진행자들은 최종 합격생들의 주축. 그 다음에 1차 시즌에 되면 1차를 아주 고득점으로 붙었던 학생들. 그 학생들의 주축이 되어서 여러분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가 많이 올라왔다. 더 이상 학원은 컨텐츠를 통해서 배울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강사들이 답안 특강을 1대1로 지도를 해줍니다. 이거 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등하면 50만 원, 상위 30%까지. 상위 30%를 지급하는 이유는 여기까지는 안정권이다. 이렇게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지급하니까 많이 받는 학생이 1년에 한 400만 원? 학교보다 많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비용 부담도 좀 덜 수가 있습니다. 불합격하면은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수강료 환불 받지 마시고 합격을 해야 됩니다. 환불하는 기준은 1차입니다. 1차. 1차는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이 많이 남았을 때는 70% 정도 응시해라, 시험. 그리고 직전입니다. 2달간은 100%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과목별 상위 40%에 들었는데도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줍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환불 받아간 학생이 몇 명 없죠? 저 기준에 들면 합격하니까요. 그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지막 과정. 120일 내지는 100일. 요 마지막 과정에서 다 이수를 했는데 40% 이상 들었는데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학원이 또 책임을 져줍니다. 학원에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원에 오면은 이 기준이 설정이 잘못되면 학원이 망해버려요. 학원의 안전판을 상위 40%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원은 또 자랑입니다. 학생을 우리가 선별합니다. 제가 100% 다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탈락자도 뭐 이제 때에 따라서는 비율은 차이는 있지만은 한 높으면 20%, 낮으면 10%. 왜 탈락을 시키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은 선행 말이면 20개월 이상을 같이 해야 되고, 1월에 들어오면은 18개월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구성원에 부담을 준다?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받으면은 전체가 피해이고 본인도 득이 안 되니까 제가 탈락을 시킵니다. 가끔 이제 탈락된 기준이 뭔가요? 학원으로 이제 전화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은 있죠. 여러 가지 기준은 있지만은 그리고 제1호 기준은 제가 갖는 제1호 기준은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무례하거나 같이 오신 부모님이 그런 얘기는 아주 드물지만 무례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는 내한테 무례할 정도면은 초면인데 우리 동료 학생들한테는 더 심할 거다 이런 판단을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겠죠. 그 다음 공부의지가 되게 이제 약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와서 한번 해보고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들어와 있다가 이탈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변의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됩니다. 상시 상담 제도가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거나 과목별 선생님들이 있고 전문 직원도 있고. 근데 1차적으로 걸러지는 부분이 어디서 걸러지는가 하면 합격생에서 걸러집니다. 합격생이 뭐 일주일에 3번 보니까요. 3번 1시간 이상 스터디하고 카톡으로 단톡방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걸러지고 거기서 걸러지지 않는 이렇게 상이어 고민들이 있어요. 그때는 저한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들으면 작은 것들입니다. 학생은 엄청 큰 거고 저는 해결책이 다 있는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해결책이 옳은지 그런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근데 어려워하지 말고 학원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립니다. 1일 수업 일정입니다. 수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1차 수업이 있으면 하루에 6시간. 1차 수업이 없는 날이 1년의 절반이니까 그때 4시간,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공부를 하되 강의를 들어서 학원에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하니까 그 무료로 지원되는 동영상을 적극 활용해서 빨리빨리 지식의 축적도를 빠른 시간 높여야 돼요. 종합반 주간 학습 일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공부해야 고시생이다. 저 시간보다는 더 하겠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잘못하면은, 내가 고3 때 이렇게 했으니까 고3 때보다 더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고시생은 하루에 최소 잠을 몇 시간 자는 게 제가 볼 때 바람직한가 하면은 최소 7시간은 자야 돼요. 8시간 자면은 제가 박수를 쳐줍니다, 속으로. 오늘 하루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겠구나.
잠을 5시간 잔다 이렇게 하면 저 학생 오늘 하루 망쳤다. 근데 그 학생이 계속 그 상태를 이어간다. 아, 공부는 망쳤구나. 틀림없어요. 그 잠을 줄이거나 일요일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고시 생활은 이게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고 나머지 시간을 아끼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의 공부 경험은 대학교 입시 정도입니다. 그 객관식. 객관식 우리 학원으로 치면 오픈북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보이는 걸 찍으면 되니까 사고 치열합니다. 정밀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주관식은 책을 읽고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하고 가공해서 배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3배, 4배 이상 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나머지 시간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정말 잘한다. 왜? 매일 해야 되니까. 매일 한다. 이건 대단히 힘들어요. 매일 저 정도 하면은 아, 수석할 만큼 공부 시간을 확보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물론 시험 직전이다 이렇게 하면 더 하겠죠. 그걸 제외하고 평상시에 저 정도 해야 되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공부하지 말고. 완전히. 그 전제가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면은 일요일을 쉬고 싶어요. 토요일 날 느낌이 야, 일요일까지 공부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정말 일요일 해방되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느낌 그대로 쉬어야 됩니다. 잘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쉬어야 돼요. 가족들 만나고 스트레스 풀고.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나 남친이 있거나 여친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헤어지면 안 됩니다. 헤어질 필요 없어요. 대신에 동의를 좀 구하세요. 동의를. 또 양해를. 내가 베리타스로 가니까 일요일밖에 못 본다. 대신에 통화도 좀 간단히 하겠다. 평일에는 못 본다. 대신에 내가 시험 되면 얻고 다니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인간관계를 고시공부한다. 이렇게 단절할 필요 없습니다. 단절에 따른 비용들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 갈등을 해소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여친 자르고 남친 자르고 직근동이 메고 어금니 물고 오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생활 속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들입니다. 통학 문제.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와야 됩니다. 저항하더라도 나중에 오게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통학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걸리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나는 대학 때 이렇게 1시간 걸렸어요. 통학했어요. 아니면은 학원 다니면서 1시간 이렇게 다니는 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 전문가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1시간 걸려서 오면은 차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고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이 걸려요. 그럼 2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는 시간, 집에 도착해서 수면 모드로 바뀌는 시간이 또 2시간이에요. 각각 1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 한 달 모으면 120시간입니다, 여러분. 120시간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 달에 한 18일 정도 공부하는 겁니다. 경쟁자는 30일 하고 여러분 18일 내지 20일을 하니까 시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부모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걸 꺼리는 집안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다니다가 학생이 내가 신림동 가서 공부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얘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우리가 집이 서촌대 방배인데, 애가 그냥 무리 없이 이렇게 학원 간다면서 가고, 저때 오고 이렇게 하더라 하면은 공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지, 아, 얘가 제 시간에 나가고 제 시간에 오니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내보내거나 본인이 나와야 되고, 송파 잠실, 불가능이죠. 제 집이 분당인데 분당, 불가능이고, 안암, 고대학생들 많이 오죠. 혹시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행입니까? 통학입니까? 여행이에요, 여행. 불가능. 신촌, 약간 저항하다 오게 됩니다. 이 정도는 통학이 가능합니다. 상도동, 신림동.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리가 제일 좋습니다. 이쪽은 오셔야 되고, 오게 되면 이제 거주 공간이죠. 원룸이 있는데, 시중 원룸에 있지만 학원 직영 원룸이 있습니다. 학원 직영 원룸으로 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비용 부담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수월하고, 그 다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부모님 입장이나 지방에 이렇게 거주하는 가족들 이렇게 하면 안정성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림동이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신림동 가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우범지대처럼 이렇게 인식해요. 그런 저 밑에입니다, 저 밑에.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 공간이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사고 난 게 한두 건입니다. 한두 건이고, 일반적 사고고, 학생들이 사고에 노출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오면 불안감이 있으니까 학원 온 놈들 오면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그 다음 학생들이 같이 이제 생활을 공유를 하는 거죠. 독립돼 있지만은, 뭐 이렇게 고시 공부하다 보면 어떤 데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저녁 12시 정도 이렇게 밤에 보냈는데, 이 학생이에요. 보냈는데, 선생님 너무 늦어지면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보낸 내용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렇게 작은 방에 있으니까 눈물이 난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 마음이 그럴 거예요. 고시생들이. 하루 이제 열심히 하고 나면은 들어가면 상실감 아니고 어떤 고립감, 뭐 이런 보상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옆방에 친구가 있다. 친구가 같이 들어왔다. 또는 내보다 친구가 조금 늦게 들어오네. 조금 친구가 빨리 가네. 이런 느낌들이 공유감을 많이 이렇게 형성할 겁니다. 그 심리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괜히 이쪽 저쪽 이렇게 방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 원룸 들어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시설도 괜찮고 그다음 우리 학생들끼리 있으니까 옆방에 따른 생활의 차이에 따른 소음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나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래도 이제 학원 원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얻더라도 이쪽 라인에 얻어야 됩니다. 우리 학원 라인 쪽. 저 길 건너는 옆방에 뭐 직장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생활 패턴이 정반대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룸의 제일 위험 요소가 옆방에 누가 있는가예요. 옆방에 누가 있는가. 여학생이 있는데 옆방에 험상궂은 남자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들어갈 때 긴장이 되고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이제 주의 조치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학원에 오시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제는 이건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고시 식당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물가도 되게 쌉니다. 그 신림동에서 물가에 익숙해지면 밖에 나가서는 뭘 싸먹지를 못해요.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유일하게 망하에서 나간 데가 신림동입니다. 스타벅스가 없어요. 뭐 커피 한 잔에 뭐 1,000원, 1,500원 이렇게 하고 식사 한 끼가 학식으로 비교하면 한 3배 좋을 겁니다. 한 끼가 뭐 4,000원 뭐 이렇게 하고 한 달 월식으로 하면은 한 3, 4만 원 이 정도니까 괜찮은 식사를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장소는 고민은 없습니다. 학원 지경 독서실로 오세요.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적고 구성원이 동일되어 있고 가격도 할인되어 있고 학원은 관리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고민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제가 그냥 제시해 놓을 뿐입니다. 이제 끝이 났네요. 제가 이제 매번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다가 오면서 결심하고 오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짧게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오는데 근데 이제 길어질 때가 언제 길어질 때인가 하면은 오늘처럼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줄 때 제가 길어집니다. 반응을 보고가 아니라 반응이 이렇게 진지하게 오면은 제가 필요한 말씀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드리자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업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또 그런 시간이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학원하고 인연을 맺지 않더라도 꼭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고시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들였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은 빨리 퇴출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고시에 임하는 좋은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 시간은 한 15분, 뭐 10분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는 이미 궁금증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짧아질 겁니다. 또는 길어지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테니까 순서를 보시고 근처에 대기하시면은 그때 안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